여기는 홍콩 챈라쿠 국제공항입니다. 환승 심사를 거치고 다음 비행편에 긴 비행 전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캐세이 퍼시픽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합니다. 다음 비행기 탑승까지 약 9시간 정도 남아서 캐세이 퍼시픽의 모든 비즈니스 라운지를 가보기로 했어요.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3개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세이 퍼시픽 비즈니스 라운지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캐세이 퍼시픽과 워널드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 이용 가능하고 캐세이 퍼시픽의 실버, 골드, 다이아 멤버, 워널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멤버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캐세이 퍼시픽과 워널드 항공편의 탑승 승객이어야 합니다. 2번 게이트 인근에 있는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 6번 게이트 인근에 있는 더 덱 비즈니스 라운지, 65번 게이트 인근에 있는 더 피어 비즈니스 라운지까지 각기 다른 디자인의 공간과 컨셉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소개할 더 피어 비즈니스 라운지는 스카이트랙스 세계공항 어워즈에서 여러 차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만큼 높은 평가와 만족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라운지라고 하지만 2016년 리뉴얼 오픈해서 약 3,300제곱미터 규모로 가장 큰 라운지이자 가장 붐비는 인기 있는 라운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면 라운지 입구가 나옵니다. 카운터에 계신 직원분이 제 보딩 패스를 보더니 환승 시간이 꽤 길다면서 라운지 재입장 도장을 탑승권에 찍어주셨어요. 따로 말 안 해도 챙겨주시는 이런 섬세한 서비스 좋았습니다. 더 피어 라운지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온 것 같았는데요. 따뜻한 조명과 함께 묵직한 가구들로 인해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피어 라운지는 푸드홀, 바, 누들바, 티하우스, 샤워룸, 릴렉세이션룸 이렇게 총 6가지 컨셉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운지를 이렇게까지 컨셉별로 나누어 놓진 않은데 공간을 정말 체계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푸드홀엔 크게 음식들이 준비된 푸드바와 음료바가 있고 커피 메뉴를 직접 만들어주는 커피바가 있습니다. 커피바엔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스낵과 쿠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이커리류와 따뜻한 스프류, 기본적인 구색의 핫 푸드 메뉴들도 있고 피자는 무려 3가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절인 올리브와 같은 안티파스토, 2가지의 샤키테리와 치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샐러드와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엔 소프트 드링크뿐만 아니라 맥주도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스와 우유도 보였고 와인은 이태리의 와인으로 샴페인, 화이트, 레드까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정수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바 외에도 커피 머신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바 옆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커피 취향, 주문하는 방식 등을 엿보는 게 재밌었네요. 이태리 감성을 좋아하는 저는 평소 같았으면 페로니 맥주를 꺼내서 마셨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캐세이 퍼시픽에서 개발한 에일 맥주, 베시비어 때문입니다. 캔의 새까만 블랙바디에 베시라는 맥주명이 전면에 크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가변 곡선과 길게 빠진 라인이 하늘 위를 비행하는 맥주의 느낌을 잘 담아낸 것 같았어요. 맥주의 이름 베시는 캐세이 퍼시픽의 첫 번째 비행기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캐세이의 상징적인 역사가 담긴 것 같아서 뜻깊더라고요. 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행기 측면, 날개, 꼬리의 도면이 아이콘화되어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베시비어는 35,000피트의 높은 상공 기내 환경에서 둔해지는 미각을 고려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전 지상에서 먹었지만 청량함이 가득했던 깔끔한 귤의 향과 맛에 입안이 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엔 기내 안에서 마셔봐야겠어요. 푸드홀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바가 나오는데요. 커피와 주스, 다양한 주류 등 마실 거리가 제공됩니다. 메뉴를 보고 원하는 음료를 얘기하면 직원분이 만들어주세요.
메뉴를 보니까 우선 와인 종류는 푸드바에 없는 샴페인과 와인이 제공되고 있었고요. 캐세이 퍼시픽 시그니처 드링크와 10가지의 칵테일이 제공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켠엔 함께 곁들일 만한 스낵류가 보이네요. 전 캐세이 퍼시픽의 시그니처 드링크인 캐세이 딜라이트를 주문해봤어요. 키위 주스를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로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마셔보니 술 같지 않고 키위 생과일 주스 맛만 나서 이거 금방 취하겠는데 싶었는데 역시나 노알코올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게 다른 시그니처 드링크인 오렌지 드림이에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소파 자리로 옮겨서 활주로를 보며 홀짝홀짝 칵테일을 즐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여유를 즐긴 뒤에 저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누들바로 향했습니다. 누들바에선 3가지 메뉴의 누들과 다양한 딤섬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전 완탕면과 샤오마이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진동벨이 울릴 때 음식을 찾아오면 되는데요. 완탕면은 치킨 수프를 베이스로 해서 진한 국물이 맛있었고요. 만두는 속을 부드럽게 채워줬어요. 직전에 마셨던 술을 적당히 해장해주고 따뜻한 티와 다과를 즐기러 티하우스로 이동합니다. 티하우스는 중국의 티 브랜드 징티를 제공하고요. 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전통 과자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신한 식감의 아몬드 퍼프, 나름 슬픈 스토리가 있는 와이프 케이크, 달달 알싸한 향의 생강 캔디, 명불허전의 에그타르트, 고소한 호두 쿠키까지 모두 차와 같이 어울릴 만한 디저트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화이트티 향이 나는 자스민 티를 주문했어요. 티를 준비해주는 과정을 보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향긋하고 따뜻한 온기가 티팟을 통해 피어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도 금세 편안해집니다. 홍콩을 여행하지 않고 환승을 하지만 누들바와 티하우스는 마치 홍콩을 여행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네요. 티하우스 안쪽으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샤워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러볼까요? 역시 대리석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요. 재즈 음악도 한몫하고 있네요. 화장실에선 영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벤포드의 제품들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더 피어 라운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족함 없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말 좋았던 라운지였는데요. 누들바에서 홍콩식 완탕면을 맛보고 티하우스에서 전통 디저트와 티타임, 활주로뷰에서 시그니처 칵테일을 즐기면 라운지를 온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인정받은 항공사 라운지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 저는 더 피어 라운지를 뒤로하고 다음 캐세이 비즈니스 라운지인 더덱 라운지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기와병가도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먹을 간식도 든든하게 몇 개 사놓고요. 더덱 비즈니스 라운지는 피어 라운지와 정반대 방향이라 걷고 또 걷습니다. 홍콩 여행 가면 많이들 드시는 은커피도 공항에 생기나 봐요. 공연하는 풍경도 보이고요.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도 보이네요. 드디어 더덱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으로 약 800제곱미터 규모의 아담한 크기의 라운지예요. 더덱 라운지는 더 피어에서 운영되던 6가지 공간 중 뷔페와 누들바, 샤워룸, 휴식룸으로 4가지 공간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피어 라운지와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똑같아서 더 피어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졌어요. 더 덱은 2층에서 내려다보는 공항 게이트와 활주로의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공항 코너 쪽을 따라 L자형 테라스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덜 붐비기 때문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도착하자마자 샤워룸을 이용했는데요. 바로 빈 샤워룸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샤워룸 안에는 변기도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는 베이지 톤의 차분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양치도구 세트, 빗, 화장솜, 벤포드의 바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샤워부스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천장엔 레인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뷔페를 살펴봅니다. 핫푸드로 이탈리아의 전통 수프인 미네스트로네 치킨 수프, 인도식 병아리콩 카레와 쌀밥, 토마토 소스의 리가토니 파스타,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두 가지 샌드위치와 치즈와 콜드컷, 샐러드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티박스와 함께 정수대와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와인 종류는 더 피어바에서 주문할 수 있었던 호주의 슈라즈, 미국의 피노누아, 프랑스 보르드 와인으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화이트 와인은 뉴질랜드의 쇼비뇽 블랑, 프랑스의 샤블리, 호주 서부의 샤도네이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준비된 주스도 보이네요. 냉장고엔 소프트 드링크, 맥주, 샴페인이 있었어요. 누들바도 있어서 홍콩의 누들과 딤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덱 라운지는 캐슬 퍼시픽 비즈니스 라운지 중 가장 아담했던 라운지였지만 테라스와 여유로웠던 분위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웬만한 승객은 가장 큰 더 피어 라운지로 가기 때문에 더덱 라운지는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더 피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서 게이트와 먼 거리인 더 피어까지 가고 싶지 않거나 조용히 커피나 맥주 한잔 하면서 쉬다 가고 싶은 분들은 여유로움과 게이트와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더덱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캐슬 퍼시픽의 마지막 비즈니스 라운지인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합니다. 가는 중에 전에 대한항공 비즈니스 탑승 전에 들렀던 더 프라자 프리미엄 라운지도 보이네요. 더 윙 라운지는 이번 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더 덱에서 반대 방향으로 좀 걸어야 했습니다. 한적한 이번 게이트에 도착을 했고요. 더 윙 라운지는 입구에서부터 럭셔리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는 2012년 한 차례 리뉴얼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약 1300제곱미터 규모의 라운지입니다. 크게 바와 뷔페, 누들바, 커피 로프트의 섹션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엔 샤워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피어 라운지를 먼저 가지 않았다면 아마 더 윙 라운지를 가장 좋았던 라운지라고 꼽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파노라마 활주로 전망을 가진 바 때문이었습니다. 창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시시각각 변하는 활주로의 풍경을 보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바에선 피어 라운지와 같은 음료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고 저는 여기서 아얄라 브리마저 샴페인을 한 잔 요청드렸어요. 여행 전에 컨디션 조절하느라 한 잔만 마셨는데 더 마시지 못한 게 아쉽네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바에서 바라보는 활주로 뷰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선셋을 감상하시면서 음료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바 옆쪽에는 감자칩과 같은 스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에서 뒤를 돌아보면 다양한 형태의 좌석 뒤로 뷔페가 보이는데요. 초콜릿 가나슈, 당근 케이크와 같은 작은 조각 케이크와 2가지의 샌드위치, 샐러드류와 안티파스토, 치즈와 샤키테리가 보였고 소프트 드링크, 주스와 같은 음료도 직전 더덱 라운지와 동일한 종류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와 징티, 티박스도 있습니다. 핫푸드로는 토마토 소스의 아라비아타 파스타, 쌀밥과 병아리콩 카레, 미네스트로네 치킨 수프, 된장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윙 라운지에는 더 커피 로프트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일리원드의 커피 메뉴들을 주문할 수 있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몇 가지의 베이커리류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누들바로 가보면 더 피어와는 다른 컨셉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공항 천장까지 솟아오른 대나무가 인상적이에요. 더 윙 라운지가 면적이 꽤 큰 편이라 테이블 배치를 시원시원하게 해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마찬가지로 누들바에선 누들과 딤섬을 함께 주문할 수 있고 핫푸드류도 주변에 함께 비치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윙 라운지는 캐세이 퍼시픽 비즈니스 라운지 중에 오픈 이래로 가장 오래된 라운지지만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었던 라운지였는데요. 따뜻한 자연광의 밝은 분위기와 함께 파노라마의 긴 바가 라운지의 하이라이트였지만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설계된 1인의 독립된 좌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더 윙 비즈니스 라운지와 퍼스트 라운지가 완전히 리뉴얼된다고 하는데요. 잊지 말고 그때 또 가봐야겠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비즈니스 라운지 세 곳을 둘러보니 같은 프리미엄을 지향하지만 서로 다른 컨셉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요. 분명한 건 한국 항공사 라운지보다 전반적으로 월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때문이라도 홍콩을 환승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했네요. 저의 9시간 환승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